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5년 11월 28일 금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마 주간은 월말 경마로 해당이 되는 그런 경마 주간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난주에 대끼리 위주의 경마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는 월말 경마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또 대끼리 위주의 경마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느꼈던 그런 경마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평이하게 보일지 몰라도 열 몇 개 경주가 거의 다가 저는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제주 경마는 무진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충마 자체가 나오지가 않는 경주가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부산 경마도 상당히 이변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와장창 세 글자로, 또 날씨도 갑자기 추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주 외적인 면도 그렇고 편성 주간도 월말 경마로 시행이 되고, 또 지난주에 대끼리 위주의 경마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래저래 터질 수 있는, 또 편성도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진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자, 이번 주 금요경마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요경마 승부처부터 공지 말씀을 드리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경마 승부처는 6경주, 8경주, 9경주고요. 제주경마 승부처는 5경주와 7경주. 부산경마 승부처는 6경주, 8경주, 9경주. 제주경마 승부처는 5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제주교차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상으로만 놓고 보면 쉽게 보면 선행은 3번 유수여신이 나가고, 거기에 선입 최적 전개 내지는 추임력 측면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5번 무림 통일이라는 마필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에 이제 실전,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3번 유수여신이 선행을 간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5번 무림통일이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니까 압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은 마필인데, 여기 이제 누가 도전을 하는 양상을 그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당연히 여기도 뭐 6번 가라공주라는 마필과 신마이지만 10번 뭐 붉은 노을, 이런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5번과 3번이 이렇게 있고 6번과 10번이 있으니까 이 조합 속에서 인기마가 넣고 빼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는 사두 양상의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저는 5번과 3번을 그래도 세게 맞는데, 요거는 현장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전제를 깔고 저는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누가 월등한 우위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당일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입상이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깔고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 경주도 은근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심을 누구로 가져갈 거냐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죠.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야? 여기서 충마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은 5번 모먼텀입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임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잡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우리가 봤을 때는 9번 태양의 열정과 7번 그레이트 파워인데 9번 태양의 열정은 지난번 경주 때 폐출혈로 인해서 재검을 받았는데 주행 불안과 발주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간다는 보장이 없고 얘는 지난번 경주 때 출발 자세 불량, 그러니까 게이트에만 들어가면 놀래는 경향이 있는 말이야. 그리고 9번 7번이 우리가 아는 선행만데 얘네들이 선행을 갈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불투명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불투명하니까 누가 선행을 갈지 모르는 편성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기준을 잡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놈이 5번이라고. 5번 모먼텀이니까 모먼텀이 여기서 이 모주노가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야. 굳이 선행을 나갈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앞선에 붙어버리면 97이 압박을 까버리면 거기에 휘몰려가지고 경주 운영을 망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발주는 조금 느려도 밀고 나가면 3, 4번면은 붙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 누가 나갈지를 모르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고, 그로 인해서 5번 모먼텀이 모주노가 경주 운영만 잘하면 어부지리 입상도 가능해 보이는 편성이라 중심을 5로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9번, 7번이 선행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불투명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출발 자세 불량이고 하나는 발주 자체가 매끄럽지가 않은 단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말들이야. 그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지. 그냥 떠드는 거지. 그러니까 9번, 7번이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뒤에서 올 수 있는 놈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경주라고. 그런데 여기에도 또 웃기는 게 있어요. 2번 또 파워풀 로비와 4번 빅토리아 축제를 임성실 마방에서 출전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2번이라는 말은 지금 암말 셰클포드의 자마로서 암말이에요. 뭐 셰클포드가 엄청나게 뭐 우수한 혈통은 아니잖아. 그냥 평범한 혈통이잖아. 근데 얘가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가서 1순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대가리로 팔리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 편성의 선행은 9번이나 7번이 나가는 편성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5가 붙는 편성이라고. 그러니까 2가 선행을 간다면 얘는 당연히 입상을 하겠지. 그리고 선행력을 더 끌어낼 수도 있겠지. 왜? 97이 불안하니까 웬만하면 안쪽 게이트에서 밀고 나가면 선행도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선행을 가면 얘가 갖다 꽂는 거라고. 그런데 선행을 못 가면 그냥 꼬꾸라진다고. 그러면 얘는 또 4번 빅토리아 축제는 주행이 좀 불안하긴 한데 순수 걸으면 2번보다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얘가 선행을 갔을 때의 능력과 또 선행을 못 가도 선입으로도 발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요거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2가 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난 인정을 못 하겠어. 이건 띄워봐야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2를 인정을 안 하는 쪽으로 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97이 선행을 가던 5가 선행을 가던 이 중에서 선행을 간다고 보지 2가 선행을 간다고 난 안 봐. 그러니까 2가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실제로 공부를 안 하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찍으면 뭐 그냥 쉬운지 어려운지도 모르지. 근데 공부를 해보면 손이 안 나간다고. 정말 어려운 경주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로 넘어갑니다. 배팅의 축이 있죠. 7번 천하무적이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선임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모두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축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번은 이 편성에서 제껴놓고 얘기하자. 이게 안 오면은 나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7은 나름 축마감이라고 확신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그럼 3이 팔리는 이유는 뭐야? 선행이죠. 선행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9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어. 그런데 종반 뚝심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기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7번, 3번이 배팅의 기준이자 중심으로 봐줄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공산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요즘 있잖아.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냥 예상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 촉으로 예상을 하는 친구들. 물론 그런 게 맞을 수도 있는 게 경마잖아. 그러니까 경마에 대해서 나 잘났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번은 그 친구가 잘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공부를 한 사람을 못 이겨요. 경마도. 왜 그러냐면 지식이 계속 쌓이니까. 내가 이번엔 실패를 했어도 그 공부한 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부한다고 경마가 맞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경마냐? 그것도 절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히 햇소리 삑삑하는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가 없이 꾸준하게 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경마라는 건 내가 1년을 할 건지 10년을 할 건지 아니면 하루만 하고 끝낼 건지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투자는 지구력과 인내,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진장 힘들고 지겹고 괴로워. 매일 생각나고. 이게 투자고요. 그 경마도 마찬가지라고.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진짜 엉덩이를 무겁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제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마세요. 자, 부산 이경주 넘어갑니다. 터진다. 어렵다. 터지고 어렵다. 일본 경복 스트레가 김혜성 기수가 마방을 인수를 하고 만들어서 그래도 만들어 놓고 출전을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김혜성 기수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이제 조교사가 됐으니까 기수 때하고 또 달라. 왜 그러냐면 기수 때는 내가 말을 타는 입장이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김연경 선수가 다른 선수들 배구하는 거 보면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혜선이도 마찬가지라고 영리하고 말을 잘 탔던 기수잖아. 그런데 다른 기수가 타면은 왜 여기서 이렇게밖에 추진을 못하지? 이런 게 틀림없이 올 거라고. 그러면 짜증이 날 거라고. 그래서 뭐 안 태우고 막 이래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작전 지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에 붙어다오. 웬만하면 앞에 좀 붙어서 운영을 해다오. 그러니까 말이 들리는 마필이니까 앞에서 좀 붙여놓고 하다 보면 라스트에서 한 발을 쓸 수가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한 3, 4번 매 정도를 웬만하면 좀 붙여 다오. 이렇게 정확하게 언지를 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뭐 말이 안 나가서 못 탔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하고 말을 타는 거하고 말을 안 해주고 타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런 걸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기수는 안 태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경복 스트레가가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앞에 일단 붙여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주행검사 때 통과를 했던 마필이라서 실질적으로 1차와 2차의 능력 갭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2차에서 능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던 마필이니까 요번에 사실 조정 하강을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못 뛸 수 있는 어떤 조항이 달고 있는 말이라서 일 같은 말은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 큰일 납니다. 자, 다음은 5번 센세이셔널 윈이라는 마필인데 대가리로 팔립니다. 절대 대가리는 될 수 없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야. 그거 아예 빼버렸어. 난 안 봐.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참 미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데뷔전과 이전째의 공백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는 전혀 못 뛰었거든. 그런데 이전째에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어. 그런데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체중이 426kg예요. 마체가 작은 놈이야. 그러면 마체가 작으면
사실 연투를 못한다는 가능성을 깔고 봐야 되잖아. 그런데다가 데뷔전과 이전째의 능력 갭이 굉장히 크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어쨌든 급상승을 끌어낸 게 지난번 경주니까. 그러니까 5번이라는 건 이런 불안 요소가 있어. 그러면 얘가 되는 이유는 뭐냐? 이 공백이 기니까 야 데뷔전은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전째부터 자기 능력에 얘가 진짜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3전째에도 능력 신장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나는 426kg짜리의 마체가 작은 놈이 데뷔전과 이전자의 능력 갭이 크다 보니까 요번에는 다시 한번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신체 조건상 어렵다라고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무진장 어려운 경주라고. 그래서 나는 안 봤어. 근데 내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잖아. 아까 말씀드린 이전째부터 이마필이 실질적인 능력이라고 본다면 입상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각자가 제가 얘기한 대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럼 5번에 대한 대안마가 있냐? 있죠. 당연히 6번 스카이 윈윈이라는 마필입니다. 야 지난번 데뷔전 때 보니까 능력이 별로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 마필은 주행검사 때도 상당히 좋은 능력. 데뷔전에서 6착을 차지했지만 선취입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6번 스카이 윈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상당히 저는 6번을 상대적 충막감으로까지도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경주. 자 그래서 1번도 상당히 좋게 보는데 1번이나 5번 같은 말은 단점이 있어서 5는 안 받고 2는 그나마도 가져가는데 후착에 있어서는 은근히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비교적 어려운 경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안 하면요. 뭐가 뭔지를 몰라서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해야지 아는 거고. 졸라 어렵다. 하지 마라. 못 맞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공부를 안 하면은 뭐가 어려운지 쉬운지 모른다니까. 그냥 조교 대가리 하나 보고선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경마가 쉬우면 이미 어떤 놈이 돈 잃어. 호구냐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돈을 버는데 만학년견 들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거 하나 봐가지고 그걸로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딴다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쉬워요? 자, 문제는 이 편성에서 5번, 9번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6번도 팔리지? 이렇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급상승을 해가지고 조정 하강의 가능성이 높아서 나는 덜 보내고 싶고 6번 청마이제는 직전 대비 부준이 9kg가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복마 패턴이야. 그러니까 얘도 볼 이유가 없는 거야. 지가 무슨 납땡아리 하나 딴 놈들보다 납땡이를 하나 달고 있고 저 뒤에서 50m 뒤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6번이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5번, 6번은 각각의 하자가 있어. 그러면 9번은 이번에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는데 재검을 2차 2번을 받았어요. 마필의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것도 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 나는 조교 때 이런 말이 좋아서 팔리는 건지 왜 팔리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이 제주도 인기도는 제주도에서 조교를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게 판때기야. 인기도야. 근데 이게 왜 인기를 얻는지를 모르겠다고. 재검을 2번 받고 출전하는 말이 좋아봐야 님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왜 재검을 2번을 받고 나왔겠어. 그리고 납대가리 60kg를 달고 뛰는데 얘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5번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기만으로 팔리는 5번, 9번, 6번이 다 불안하다고. 나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경마라는 거는 이 5번, 9번, 6번이 안 되더라도 딴 놈이 더 안 되면 얘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그것 때문에 이게 경마가 어려운 거라고. 그럼 너가 보는 말은 누구냐? 그나마도 하나 보는 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번 신통방통 같은 마필 봐요. 그럼 3번 신통방통 같은 마필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꼬꾸라진 거거든. 그러면 얘가 5번, 6번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이즈는 비슷했는데 얘가 기복이 좀 심했을 뿐이야. 그런데 기복이 심해서도 얘는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추임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패턴을 갖고 있는데 6번 같은 날은 좋은 패턴을 갖고 있지만 60kg를 달아버렸잖아. 그러니까 3을 더 세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5번도 연속 급상승했다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는 근간에 두 번을 하강을 했으니까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얘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능력 신장을 보였으니까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5번, 6번보단 3번을 세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이 경주가 이렇게 어려운 경주예요. 졸라게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100%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어렵다는 견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무진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주를 그냥 내 운에다 맡겨놓고 배팅을 하는 거는 그건 자살행위 아닙니까? 자, 부산제 3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대가리로 보는 말은 5번 정문 펠리스입니다. 이건 대가리다. 난 이렇게 생각해. 무조건 대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경주력 상승을 이끌어서 조정 하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전히 요 마필은 선행력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추임력도 한 번 더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보가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에 직전 경주시 경주력 상승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배팅의 축으로까지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축이냐 이건 아니고요. 그래도 상대적인 축마로 읽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저는 가져갑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11번 매직쇼라는 마필입니다. 자, 11번 매직쇼.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조정 하강의 가능성은 높지만 이 기본적으로 추임력도 상당히 우수하고 기본적인 선임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11번을 세게 봅니다. 자, 그런데 요 가운데에 선입형 강자가 있어. 근데 요 놈이 배당마야. 그런데 얘는 경주 포지션적인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번, 10번 요 두 마리를 배당마까지 안고 가서 세 마리로 때리는데 요 말이 5를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딱 세 마리 갖고 하는데 요 두 번째 걸리는 놈은 배당마로 가져가고 싶다. 요게 요번 경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 경주도 겁나게 어렵습니다. 어렵다. 못 맞힌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쏘는지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 제 방송을 들어서 편성의 강도를 아셔야 되고 내가 이 경주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는 건 뭐냐? 최종적인 부분은 뭐냐면 환수예요. 내가 이 경주를 들어갔을 때 비록 어려운 경주지만 소액을 투자해서 내가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배팅을 하면 돼. 왜? 내가 잃는 것보다 적중시에 얻는 게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대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1대가리 놓고 때리고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만 아시면 돼. 여기서는 1번 이 불생불사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얘가 선행을 가거든요. 선행을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종반 탄력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지난번에 직진전에 원래 얘는 태생 자체가 선행력은 우수한데 지구력이 부족한 말이에요.
그 선행을 갔어도 지구력이 부족한 태생을 갖고 있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일본 불생불사가 갖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뭐냐면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일본 게이트야. 그러다 느린 편성이니까 선행은 100% 갈 것 같아. 여기까지 인정. 그런데 태생적으로 선행을 가도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인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추임력 자체가 한계 추임력을 보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추임력 자체가 또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얘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그래서 능력 신작을 보여준 건데 그 파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난 못하겠어. 난 뺐어. 나는 똥말은 역시 똥말이다. 선행을 가서 선행마가 선행을 갔는데 지구력 부족을 보였다? 물론 경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거는 한계치야. 그러니까 자기가 베스트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능력 발휘가 안 된다는 거 한계만 하고. 그런데 그게 불투명해.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 조건 자체가 좋을 때도 못 왔는데 조건이 될 듯 말 듯 하고 외관상으로 무늬만 에어라인이라고. 무늬만 에어라인인데 이걸 뭐 나는 인정 못했어. 얘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당이 터진다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보는 놈은 누구야? 5번 강풍천리라는 마필을 봅니다. 5번 강풍천리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그나마도 기본 선임력과 더불어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의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5번은 패턴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1번보다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번은 가져가고 1번은 잘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편성은 4번 토암산 드래곤이라는 상대적인 충마가 버티고 있고 후착으로 팔리는 9번 판타스틱 이글은 자릅니다. 난 얘는 안 봐. 자, 항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핵심이 뭐야? 9번을 안 보는 이유.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만 하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선행력이 부족한 마필이 능력만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있지. 없을 수가 있어. 그런데 얘는 태생적으로 선행력이 부족해. 그러면 얘는 능력마야 아니야. 아니야. 능력마가 아니야. 근데 추임력은 우수해. 얘가 능력마야 아니야. 아니야. 언제 부러질지 몰라. 그러면 지금 팔리는 건 원동력이 뭐야? 추임력이야. 그러면 물론 추임력이 우수해서 갈 수는 있지. 근데 반대적으로 보면 선행마는 놀고 있냐고. 그러니까 거리가 1400이다 보니까 9번이 추임력을 앞세워서 그래도 3창은 오겠지, 2창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는 추임마를 안 믿어. 추임마는 추임마일 뿐이고 똥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의 자체를 추임력 우수마는 똥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항상 경마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임마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정의예요. 훌라밍고가 아무리 잘 뛰었어도 연투를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세강자가 못 뛰는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 우승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선행력을 갖고 있으니까 세강자가 능력마야. 훌라밍고가 능력마가 아니고. 여러분들 과거의 명마를 보세요. 자당, 대견, 세강자 다 선행력이 우수했던 말들이야. 그러면 취임력이 우수한 마필도 있었지. 뭐 호동왕자, 무슨 훌라밍고 이런 애들 연투를 해? 못해. 자, 9번 판타스틱 이거는 그래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4번 토암산 드래곤을 놓고 후착에서의 각축전 내지는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으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안 보니까.
자, 다음은 제주교차 5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3번 백록 챔프를 전 경주에 판타스틱 이글 안 보는 9번말을 안 보는 똑같은 이유로 자릅니다. 3번 백록 챔프는 취입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고 능력으로도 입상이 힘들어서 3은 무조건 자르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편성은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도 입상이 가능하고 기본 선입과 취입을 오가는 가운데서 요번 편성에서 정점의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도 입상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능력마 중에서는 7번 도룡로 하나만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간다. 얘는 그냥 보험이에요. 보험 처리하려고 7은 가져가는 거야. 삼복에 한 마리를 끼워 넣었을 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메이드 자체는 뭐야? 충마 자체도 실질적인 능력마를 가져가고 단통 자체도 실질적인 능력마를 가져가고 여기에 7번 도룡로 가져가고 한 마리 자체도 실질적인 능력마 다 보병마 3마리를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때리고 들어가는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분철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두 권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여튼 이게 나이를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수시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아주 사람 미쳐요. 그런 거 많이 겪으시죠? 나이 먹어서 왜 여기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경우 있죠. 많이 있지. 자, 부산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편성도 저는 대가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6번은 노즈투 크레온은 충만하고 생각을 하고 11번에 대해서는 사실상 찝찝하긴 한데 안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 얘도. 왜냐하면 6번은 그냥 선행 가는 말이니까 이 편성에서 뭐 6을 빼고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11번은 문제가 뭐냐면 주행검사 때는 사실상 선행력의 우수함을 갖고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데뷔전 때는 취입력의 우수함을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나름 앞뒷방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11이 취입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번에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완성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또 기수가 말을 탈 때 봤을 때 내가 고의가 아닌 가운데 늦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말이라는 게 완성도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취입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 다음 경주는 예를 들어서 다실바가 11을 탔잖아. 근데 다실바는 이걸 주행검사 때부터 탔던 말이거든. 근데 다실바는 이렇게 늦발을 이렇게 발주가 느릴 줄 몰랐지. 왜? 주행검사 때는 선행력이 우수했으니까. 그래도 말이 괜찮았으니까 믿고 때려보니까 취입력도 나와 보였으면 우승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게이트도 외곽이니까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런 말이 또 로켓 같은 발주로 보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그 미안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성장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뛰어봐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번, 11번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되고 한 마리의 변수가 있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는 어려워요. 이 7번 이기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이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7을 놓고 때려도 틀린 건 아니고 7을 빼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 7번 이기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경주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주야. 얘가 선행을 가거든요. 선행을 가는데 지금 60km를 달고 있어. 그런데 취입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능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 능력으로만 순수하게 놓고 봤을 때는 3번 이 전농혁신이 더 좋아요. 여기서 안 팔리는데 3번 정농혁신이 좋다고. 그럼 3번이라는 말은 지금 왜 안 팔리는 거야?
지난번 경주 때 외측 사행을 보여서 이번에 재검을 받고 60kg를 달았다고 지금 안 팔리고, 여기에 다영이 같았으니까 덜덜하게 팔리고, 뭐 훈련이 안 좋았는지 이상하게 안 팔리네. 뭐 안 나올 건지 뭐 사람들이 수술을 받은 거지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7은 팔려. 그런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이 선행을 나서서 1순을 했는데 나름 취임력을 온팡지게 끌어내서 예전에도 요게 선행을 가도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7을 이번에 좀 덜 봐. 그런데다가 59.5kg를 다뤄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해요. 마체가 커서 부중이 그렇게 민감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 7에 대한 정의를 모르겠어서 이 경주는 나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딱 한 가지라고. 7을 보는 사람은 7을 놓고 때리는 거고 7을 안 보는 사람은 나머지 위주로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너는 결론이 뭐냐? 난 7을 잘랐어. 근데 이게 자른 게 맞다고 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 얘기만 하면 그럼 너는 7을 잘랐다는 얘기는 선임 내지는 취평 마필들의 득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좋게 보는 말은 누구야? 9번 천하비상이란 마필입니다. 자, 2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요번에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추진력과 추임력이 상당히 우수해요. 그러면 7번이 선행을 가면 레이스 흐름이 비교적 빠를 가능성도 있지만 얘가 부러지는 전제라고 할 것 같으면 선두권이 무너진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봐야 되거든. 그랬을 땐 추진력과 추임력이 우수한 9번 천하비상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상대적인 충마로 9번 천하비상을 놓고 때리는 거야. 그래서 7을 뺐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고 이 경주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자, 마계부 승부처. 자, 이 편성에서도 저는 이 7번 트윈 레인보우를 자르고 들어갑니다.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이 7번이라는 말의 베이스는 취임력의 우수함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선행력의 일치월장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취임력의 우수함이 겹치면서 직전 경주 시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직전 경주가 정점의 능력을 보여줬고 요번에는 그야말로 취임력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승훈 아니라 서승훈 할아버지 같아도 이건 안 된다. 자,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7번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드 중에서 좋게 보는 말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좋게 보는 말은 10번 메가프레입니다. 57kg 직전 대비 플러스 3인데 가부증에 따른 부담이 있지 않아? 뭐 다만은 490kg짜리니까 견딜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전개상 선행의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니었으면 요게 부담이 왔을 거야. 틀림없이. 근데 선행 내지는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의 행보로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페이스 자체가 상승세다. 그런데다가 선행 선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 3kg의 부담 중량의 불리함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마계부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연장으로 붙였어요.
우리 옛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남진의 노래였나? 예,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게 있잖아. 옛날에 인원 놓고 실패했어. 다시 대가리 놓고 한번 갑니다. 야, 이번에는 된다. 이편성에선 된다.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간다. 충마 자체를 배당마.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을 걸고 충마 자체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인기마 중에서는 4번 으뜸천하는 직전 대비 7.5km의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지만 상대적인 그나마도 우위를 보여주니까 보험용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5번 무주미소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이 충마와 또 한 마리의 배당마 이 둘 중에 한 마리만 온다고 보고 나는. 그래서 중고배당 단통이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 자, 다음은 부단지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는 우리 흔한 얘기로 경주 외적인 요소, 더 진하게 얘기하면 야리조가 들어가 있는 경주 같아. 안 해야 되는 거야. 자, 한번 보세요. 1번과 11번이 같은 마주예요. 얘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거고 얘는 추입이 갈 수 있는 거야. 얘는 직전 대비 6km를 늘어났어. 그러면 능력상으로 누가 위야? 얘가 위야. 이렇게 편성을 짜놨어. 이런 선행 갈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여기에 붙여 먹을 수 있는 놈이 111이라고 지금 얘네 둘이 같은 마주의 마필이 인기만으로 팔리고 있고 9번 내편이라는 말이 팔리고 있어. 그런데 얘도 57km를 달았어. 그러니까 상대적인 능력 마주. 그 9번도 가져가야 되고 여기서 어느 걸 선택을 할 거냐. 너부로 선택을 해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또 1번, 11번, 9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입상 가능마라고. 1을 빼고 갈 수도 있고 11을 빼고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누가 빠질지도 몰라. 얘는 선행의 승부수가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선행 가도 돌지 얘가 막판에 올라올지 누가 와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그런데 국산 4등급에서 무슨 부중이 높다고 안 가고 가는 게 어딨어. 그럼 다음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58kg 다는데 다음엔 55kg, 57kg 다나? 이거 다음에도 58kg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봐주고 자시고 없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마주가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조교사끼리 전화해서 이정표 조교사하고 구민성이하고 전화해서 그 짬밥이 맞아요? 정표는 고참이고 민성이는 쫄탱인데 짬밥상으로도 안 맞잖아. 이게 연대가 조합상으로 안 되잖아. 물론 친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면이 많아요. 나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어. 아유, 능력대로 봐야지 뭐. 얘가 기본이다. 11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왠지 조짐이 안 좋아. 자, 다음은 제주교차 8경주로 넘어갑니다. 야, 이 경주는 원래는 저는 일단 2번하고 6번은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이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1300거리에 느린 편성이니까 추입력이 우수한 2번 동백여신하고 6번 태산수가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둘 다 안 보고 싶어. 그러면 느린 편성이라고 예를 들어서 선행마가 없는 거야. 여기서 선행은 누구야? 10번 캐논하고야. 게이트 외곽에 얘가 선행에 1300의 첫 도전이야. 이걸 세게 볼 사람이 있어? 없지.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난 봐. 오히려 2번, 6번보다 낫다. 조건상으로는 이 편성에서 10이 난 것 같다. 그래서 난 10을 그나마도 인기권 전력 중에서 가져가는 마필은 요 마필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승부처는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경주지만 환수 측면에서 남는 게 많아서 나는 이런 경주는 하는 경주예요. 이게
붙어볼 만한 메리트가 있잖아. 어렵더라도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난 무조건 공격적으로 배팅합니다. 자, 부산지 8경주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999 한번 갑니다. 자, 999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뭔 999야? 마통령 안 봐? 안 봐요. 야, 그 뭐야? 오버 닥터 크리스 안 봐? 안 봐요. 틀렸네. 뭐 그냥 새가 날아든다. 완전히 틀려있네. 서성훈이하고 진겸이를 안 보는 부산경마 이미 틀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제가 틀릴 수 있죠. 근데 안 보는 걸 뭐 안 본다고 얘기해야지 뭐. 본다고 얘기해. 전 158 세 마리 다 안 봐요. 그럼 너가 알았어. 그래 너 잘났어. 여기 계신 분 얘기해. 너 잘났어. 그럼 네가 보는 말은 뭔데 이 새끼야. 하나만 얘기해봐. 틀릴 거 뻔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시겠지. 12번은 봅니다. 기본 선입전개 능력과 더불어 추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나는 꿈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편성의 특징은 뭐냐면 1번부터 뭐 나머지 뭐 5번 무슨 8번 뭐 나머지 마필드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능력차가 아주 미세해요. 그러니까 항상 인기마가 이판대계에서 월등한 능력 우위로 팔리는 인기만지 아니면 미세한 우위인지를 항상 봐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적전이냐 혼전이냐 아니면 그냥 그 배팅의 중심이 버티고 있는 경주냐 이런 걸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편성은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다고. 그런데다가 편성 자체는 완전히 느린 개똥 편성이잖아. 여기 또 개똥말 편성이라고. 아까 앞에서 혼합 4등급 뭐 5번을 보느냐 뭐 경북권 뭐 김혜선이 말 나오는 거 그런 경주가 더 센 경주야. 이 경주보다. 이건 상똥말 경주라고. 혼합 4등급의 상똥말들이 나온 경주인데 여기에 인기마가 존재해. 물론 1번이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 세지. 5번도 세지.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거라고. 그리고 언제 어떤 놈이 득세를 할지 모르는 게 바로 똥말들의 특성이라고. 그 부분을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저는 999를 노리고 들어간다. 자, 다음은 부산제 9경주 마지막 승부처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9번 영스파이커입니다. 빼기가 뭐하네요. 못 빼겠네. 그래서 단통으로 가져갑니다. 자, 하지만 충마 자체는 사이즈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복병 배당말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나머지 두 말은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말을 가져갑니다. 자, 인기마인 9번 영스파이커는 못 빼겠어요. 직전 대비 부중이 2kg가 늘어났고 지난번 경주 때 대통령배에서 바닥을 때려놨지만 현재 갖고 있는 이 패턴 자체가 선행력을 베이스로 해서 좋은 패턴을 갖고 있는 말이라서 9번 영스파이커는 못 빼겠어요. 그래서 가져갑니다. 단통으로. 자, 그렇지만 충마나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배당만 위주로 공략을 해서 고배당까지도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빅토리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대성을 하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도 현장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자, 내일 모두 잘하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이다.